전국 13개 교대는 2020학년도 정시에서 지난해보다 103명이 늘어난 1,704명을 모집합니다. 지난해 다군에서 모집하던 이제 제주대 초등교육과가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지원에 있어서의 변화가 조금 생길 전망인데요. 이렇게 매년 교대의 톱3 안에 들었던 제주대의 경쟁률이 생각 외로 하락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들면서 수시 2월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모집 인원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서 교대 지원, 정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 상황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는 사실은 수시 2월 되는 인원만 있는 경우에만 정시 선발이 있었던 학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가군에 9명 정시 선발 인원을 마련해 뒀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지난해에 교대 정시 경쟁률 1위를 차지했었던 그러니까 수시 2월 인원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보고 와 수시 2월 된 인원이 있어서 정시에서 이번에 뽑네? 지원한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제 이런 부분도 이화여대가 아예 올해 그냥 정시 선발 인원을 뒀다라는 부분도 정시 지원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체크해 둬야 될 부분이겠죠. 지금 이렇게 1,704명의 정시 선발 모집 인원은요, 사실은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하게 정시 선발을 계획에 있는 모집 인원이기 때문에 사실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집 인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우에는 처음에 정시 전형으로 선발 계획에 있었던 인원이 1,601명이었었지만 수시 2월 된 인원이 전체 교대에서 395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종 정시 모집은 1,996명의 인원을 정시 교대에서 선발을 했었던 것이죠.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2월 규모가 가장 컸었던 교대는 진주교대였어요. 전체 95명이 2월 돼서 최종 계획보다도 95명이 늘어난 198명이 모집이 되었었죠. 또 이제 이런 또 이전, 그러니까 2019년 전형 말고 그 이전에서도 진주교대는 사실은 2월 인원이 77명 된 적이 있어서 사실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이렇게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많은 학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인교대와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수시 2월 된 인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시 선발에서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이 없었던 학교 중에 이제 경인교대와 춘천교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시 선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04명이 모집되는데 교대의 정시 선발 구는 대부분 나군에 몰려 있습니다. 나군에서 선발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가군에서 정시 인원을 선발하는 학교는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그리고 대부분은 다 나군 모집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정시 전형의 선발 방법이 다단계 전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일괄 합산 방식으로 전형을 치르는 학교들도 있어요. 일괄 합산 방식으로 뽑는 경우에는 사실은 3개의 학교만 있습니다. 부산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 3개 학교에 그러니까 부산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초등교육과 이 경우만 일괄 합산 방식으로 정시 선발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10개 대학, 교대 10개 대학들은 다 2단계의 전형 방법으로 정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능 성적이 일단 위주가 되고요. 수능 성적 위주가 되고 그 다음에 다단계 전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면접이죠.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면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대는 정시에서도 대부분 면접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화여대, 부산교대, 제주대는 그러면 일괄 합산이기 때문에 면접이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 모집이고 이화여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대나 초등교육과는 나군 모집인데 일괄 합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화여대는 수능 100%로 그냥 수능 전형으로만 뽑는 것이고요. 부산교대는 이제 수능 40%에 학생부 50%, 면접 10%를 일괄 합산해서 그러니까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수능만이 위주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정시로 부산교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능 100%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학생부 역시 50%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일단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면접도 10%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주대는 역시나 이제 수능 50%에 학생부 50 비중으로 또 선발을 하기 때문에 면접은 없지만 학생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머지 이제 교대는 사실은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만 2단계 전형으로 치러지는 만큼 1단계에서는 일단 수능 100%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1단계에서 수능 100%가 아니라 학생부의 내신도 반영하는 교대들이 있는데 광주교대라든지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선발을 할 때 수능 100%가 아닌 수능 90%의 학생부 10%, 또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72.7%의 학생부 27.3%의 비율로 1단계를 먼저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게 되죠. 대부분 1단계 선발 배수는 2배수를 선발하는데요. 여기서 경인교대만 1.5배수, 그리고 한국교원대는 3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선발을 한 후에 2단계에서 이제 수능하고 면접을 보는. 근데 이제 2단계에서도 1단계에서 수능 100% 뽑았지만 2단계에서 또 학생부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어디냐 하면 이제 대구교대라든지 또 서울교대, 또 전주교대 등등인데요. 쉽게 말하면 정시 선발에서 학생부 반영이 안 되는 교대를 찾아라. 예를 들면 1단계든 2단계든 교대는 학생부가 반영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학생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수능과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학교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경인교대와 공주교대, 서울교대, 교원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대지만 정시에서 수능 100%가 아닌 다단계 전형으로 면접이 좀 중요하게 들어가고 또 교대인 만큼 학생부 성적이 중요하게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 방법, 학교별로 다른 전형 방법을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 1단계에 어쨌든 선발을 하거나 일괄 합산을 하거나 교대는 정시에서 수능 반영을 그러면 대부분 동일 비중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과목별 반영 비중이 다른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요. 지금 이제 가군에서 선발하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동일 비중이죠. 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25%로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학들도 뭐 경인교대나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그러니까 광주교대까지는 동일 비중 들어가지만 이제 예를 들면은 광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는 동일 비중이 아니라 국어 수학의 비중이 더 높고 탐구랑 영어는 조금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25%씩 동일하게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데 지금 대구교대는 국어가 30.8, 수학이 30.8, 그리고 영어 15.3, 탐구 과목이 23.1%의 반영 비중을 두고 환산해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요. 춘천교대 역시 국어와 수학은 각각 28.6%로 반영이 되지만 영어는 14.2%, 탐구는 28.6%로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대와 다르게 조금 이렇게 반영 비율이 좀 특이하게 다른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능에서 이런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영어 외에 또 한국사라는 부분도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전에 한번 정리를 했지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있고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어떤 등급별로 환산 점수를 보는 방식이 있고 또는 최저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있었죠. 그래서 응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한국사를 활용하는 학교들은 지금 대구교대라든지 부산교대 등등이 있고요. 또 진주교대라든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도 응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최저 기준을 두고 있는 학교가 이제 서울교대라든지 전주교대인데 4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은 합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사 등급도 이게 필수 조건으로 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화여대는 한국사를 가산점, 또 공주교대나 광주교대도 가산점 방식으로 활용을 하지만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감점을 두는 방식으로 한국사를 활용한다라는 것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수능을 활용한 정시 지원을 했을 때 어떤 학교는 100분위로, 어떤 학교는 표준 점수로, 또 어떤 학교는 100분위와 표준 점수의 합으로 이렇게 정시 성적 산출을 하는 학교들이 각기 달랐잖아요. 교대도 역시나 교대마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도 알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내가 성적이 이제 정시 수능을 보고 수능 성적이 나왔는데 교대를 지원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성적이 어느 대학으로 환산했을 때 더 유리할지가 사실 학교마다 다르게 책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화여대는 수능 반영을 할 때 국어 수학을 표준 점수, 탐구까지 표준 점수, 영어는 등급으로 반영을 하지만 경인교대는 100분위를 활용해서 점수를 환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 또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지만 수학은 100분위로 활용이 돼서 영역별로도 활용하는 지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방법도 어떤 학교는 탐구 2과목을 합산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학교는 평균 점수를 반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2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학교가 이제 경인교대나 공주교대 같은 등등이 탐구 2과목 평균을 내서 반영을 하고 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합산의 방식, 또 춘천교대도 2과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시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차이점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때 또는 사회탐구가 아닌 과학탐구를 응시했을 때, 즉 이 얘기는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대를 지원했을 때 가산점이 주어지는 학교 어디냐라고 보면은 이제 공주교대, 광주교대, 또 대구교대 등등이 이렇게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학 가형이나 과탐을 응시하고 지원을 했을 때 가산점이 주어지는 학교들이죠. 서울교대도 마찬가지로 수학 가형 응시자 또는 과탐 응시자에 한해서 각각 5%의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 교대를 지원했을 때는 내 성적보다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원대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을 탐구 과목 말고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는 10%의 가산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시에서 활용하는 지표나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교대마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시고 그러면 면접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또 하나의 주요 변수가 이제 면접이 될 수 있고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면접이 중요한 대학이 이제 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020학년도의 교대 정시 면접의 방법도 역시나 학교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대부분은 이제 교직 인적성 면접을 치르게 되죠. 교직 인적성 면접을 치르는 것이 어느 교대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이고 이 교직 인적성 외에 이제 교양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등을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지금 광주교대의 경우가 그런데요. 문제 해결력을 보는 문제도 나온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것들이 좀 주어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교양이라든지 교직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라든지 또 진주교대, 청주교대
등등이 이런 인적성 평가 외에 교양과 교직관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면접의 비중은 대학마다 사실 다릅니다. 대학마다 다른데 가장 정시에서 면접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학교는 30%를 반영하는 경인교대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반영 비중을 두는 학교는 한국교원대로 5%의 반영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0%에서 20% 사이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시간은 10분 내외가 일반적이고 대부분 조금 짧은 경우에는 3, 4분 또는 아예 면접 시간이 미정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 정도, 그리고 경인교대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인교대도 10분 내외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다대일 면접, 그러니까 면접관이 2~3명 있고 면접자를 앞에 두고 하는 학생 개별 면접,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되지만 집단 면접이 진행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접이 진행되는 학교는 대구교대와 부산교대가 정시에서 집단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하고 이렇게 정시에서도 면접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가나다고 원서 접수하고 응시하고 끝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제 면접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요. 대부분 교직 적성과 교양을 물어보는 심층 면접 문제가 위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또 집단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면접을 준비하는 거에 약간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교대를 지원하는 친구들끼리의 어떤 의견 교환이라든지 집단 면접의 형태로 미리 연습을 좀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면접장에서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